예, 안녕하세요. 성남대학교 이시성 교수입니다. 앞서 발제하셨거나 토론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미디어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헌법과 언론법으로부터 출발해서 미디어 쪽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 앞서 발표하고 발제하신 교수님들의 견해가 거의 대부분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승윤 교수님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학자께서 방송의 문제는 제도로 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론 내지는 헌법학을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어떤 문제도 제도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제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논리가 탄탄하게 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권력의 교체하고는 상관없이 이 논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제도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여야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사회 발전을 하는 이론은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논리가 계속 유지되고 제도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학자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언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180도 딱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던 언론개혁의 문제가 야당이 되시면 또 반대로 반대를 하시고요. 또 반대의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론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 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도, 사실보도의 문제, 지금 페이크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포털을 비롯한 사업주의의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발제문이 이제 1번,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미나는 아마 민영방송의 문제를 한 번 더 하든지 또 좀 더 나가면 미디어 개혁의 문제로 좀 넓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 그러면 지금 얼른 생각하기에는 지상파 방송이나 또는 케이블 방송 등만 생각하지만 포털도 미디어로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오늘은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공영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사람 뽑는 문제입니다.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사장님을 어떻게 뽑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아진 사장님과 이사님이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사를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정당에서 추천하는 문제를 지금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좀 지원해서 7대6 정도로 여당에서 7, 야당에서 6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이 다이나믹한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즉 이론을 정립할 때 상황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간단한 상황 변수들은 좀 고려해서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 변수가 좀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금 7대6은요. 여야의 구도가 이분법적으로 두 개 정당이 거대 정당으로 돼 있을 때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이나믹한 한국의 정치 상황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당이 갈려 나와서 바른정당이 생기고 이게 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의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바른정당은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지금은 야당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에 오히려 여당 몫이 더 늘어나고요. 여당 몫, 즉 하나의 정파적 생각을, 좀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야당 몫을 한두 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7대6의 황금 비율이 오히려 8대 5, 9대 4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인가요? 이 당이 또 갈라진다면 그럼 이것도 야당이 되거든요. 그럼 10대 3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방송법이 가진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정파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취지라면, 방송법의 취지와 정치 상황이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장님 추천할 때 이제 특별다수제 하자는 겁니다. 과반수 하지 말고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여든 야든 상대방의 표를 두세 표 더 갖고 와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사장님 모시려고 백방으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실력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즉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게 되면 사장 자체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선의 선택으로 조금 나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장을 선임해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사장 자체를 아예 선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임해 놓고 운영해라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통제하면 되는데 아예 선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편성위원회 문제는 5대5로 편성위원회,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방송 사업자와 운영자죠. 운영자와 노동자 쪽, 노조 쪽이 동수로 편성에 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해외 사례에 전혀 없습니다. 독일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내부적 자유를 인정하는 해외나 국내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한 10년 전에 통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사실은 권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제 동료들, 또 그 방송 기자분들 여기저기 이상한 데 배치하고 또 해고하고 이런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노동법적으로 따져 물으면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노조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편성에 5대5로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법학의 원리, 즉 노동법의 원리를 좀 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또 노조에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올바른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다만 헌법이나 노동법의 이론, 언론법의 이론, 기존의 판례와 해외 사례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아까 그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와 아울러서 베끼기, 어뷰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도를 세우는 문제, 제도를 지금 언론 개혁이니까 개혁을 해서 결국 어떤 제도를 다시 만드는 문제와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페이크 뉴스라든가 아니면 어뷰징의 문제, 베끼기의 문제는 이미 저작권의 문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언론학적인 관행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제도를 좀 바꾸는 쪽에 치중을 해야 하는 문제라면
어뷰징의 문제나 베끼기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언론학적으로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사회학적, 언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다음에는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미디어들이 어떻게 언론학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지 또 언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니까 이 인터넷이 바꾸는 미래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문제에서 좀 더 올라가서 정신을 바꾸는 문제로 아마 진화될 거고요.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언론적 역할을 통해서 아마 단순한 미디어가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는 분명히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정리하고 규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대한 것도 향후 입법조사처에서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